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정다운입니다. 포토워스 한인회는 연말을 클래식 음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오주영 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한 송년 모임 소식을 김궁선 기자가 전합니다. 폴트워스 한인회 송년 연주회가 지난 19일 폴트워스에 위치한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로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7시부터 시작된 폴트워스 송년잔치에는 예년과 달리 문화공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씨를 초청해 멋진 연주를 선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식으로 진행된 일부 순서에서는 역대 포토워스 한인회장들과 단체장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최동배 포토워스 초대회장은 세계적인 박물관과 예술가들이 있는 포토워스를 문화의 도시라 칭하며 이날의 공연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포토워스 한인회에서 마련한 라스베가스 항공권 등 푸짐한 상품을 추첨을 통해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포토워스 한인회는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동포님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롭고자 이런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은 1년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동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토워스 송년 연주회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1시간가량 펼쳐진 오주영 씨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콜라이브 김궁선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종합복지관에서도 장애우들과 시니어 센터 노인들을 초청해 풍성한 송년잔치를 벌였는데요. 감사와 행복이 가득했던 한마당에 이승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캐롤튼 한인제일침례교회에서는 2011 달라스 종합복지관 송년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시작된 이날 송년잔치는 데이비드 크리스찬 스쿨 학생들의 색소폰과 피아노, 기타 연주가 이어졌고 학생들은 한 소절 한 소절 연주할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송년잔치의 열기는 달라스 종합복지관 측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더욱 훈훈해졌고 무엇보다 부채춤과 북연주는 노인들에게 기쁨을 주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송년잔치에는 매우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달라스 종합복지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NG 후왕 씨와 나병만 씨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고 주용진 씨와 박창주 씨에 대한 효자상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6회째 되는 종합복지관 연말 감사잔치입니다. 그동안 달라스 지역에 수고하신 분들을 모시고 또 효자효노를 모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내년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이나 또 노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장소 또 달라스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동이 넘쳐났던 이번 송년잔치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뉴콜라이브 이승인입니다. 북텍사스 호남향후회는 흥겨운 국악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돌며 호남인들의 화합과 유대를 다졌습니다. 김궁선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 북텍사스 호남향후회 2011년 송년잔치가 열렸습니다. 북텍사스 호남인들과 지역 한인 150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송년 행사에는 한국에서 김미숙, 서명희 명창과 김미옥 고수가 초대돼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흥을 돋았습니다. 신명나는 국악 공연과 행사 중간중간 쉬어가는 시간 동안 경품권 추첨을 통해 42인치 LED 텔레비전과 김치 냉장고 등 다양한 경품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하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국악인 김미숙 씨와 서명희 씨를 직접 초청해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가온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간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국악인들의 진도 아리랑 가락에 맞춰 참석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호남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것으로 장식됐습니다. 뉴콜라이브 김궁선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 미주지사들이 달라스 한국학교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동부 하이텍 달라스 지사에서 장학 증서를 전달하며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승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동부 하이텍 달라스 지사에서는 달라스 한국학교 후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달라스 한국학교 홍선희 이사장과 방정은 교육감, 고길수 재무이사, 그리고 오영환 동부 하이텍 미주법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장학증서 전달과 후원 협약 체결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날 후원 협약식에서 달라스 한국학교 고길수 재무이사는 2011년도 달라스 한국학교 사업 현황을 발표했고, 홍선희 이사장은 교육 현황과 당면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며 동부 하이텍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오영환 사장은 한인 2세들의 한글 교육 개선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그 후원 덕분에 우리 학교가 날로 번창해 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또 좋은 시설과 또 좋은 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동부 하이텍의 달라스 한국학교 후원 기금은 달라스 한국학교 시설 증축과 장학금,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크라이브 이승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 골프와 함께하는 1분 골프 클리닉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초급에서는 슬라이스 구질로 고생하다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훅샷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훅샷 방지법 첫 번째 시간으로 체중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훅이 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체중이 너무 오른쪽에 남아있어서 클럽을 급하게 로테이션 시킬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힙이 먼저 나간다는 생각으로 체중을 미리 옮겨서 뒤에 남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훅은 슬라이스와 달리 런이 많아서 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되고 올바른 체중 이동으로 훅을 방지하면 거리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모니 골프와 함께한 1분 골프 클리닉이었습니다. 달라진 스윙으로 버디 잡으세요.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생수에 이물질을 주입하다 붙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목격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텍사스 뉴스입니다. 휴스턴 쉘 주유소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어떤 남성이 쿨러에서 생수를 꺼내 무엇인가를 주입하고 다시 집어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상한 행동을 알아챈 직원은 이 남성을 쫓아나가 자동차 번호를 적어뒀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인은 26살의 크리스토퍼 슬러터. 그의 엽기 행각은 편의점 내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도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이에 따라 슬러터는 2급 중범죄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 $10,000와 함께 징역 20년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경찰은 현재 슬러터가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생수들을 수거하는 한편, 그가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아메리칸 이글의 승무원들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파산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아메리칸 이글과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모기업인 AMR은 공식 발표를 통해 빠르면 오는 2012년 2월 아메리칸 이글 승무원 중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을 포함해 총 223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고에는 지난 여름 아메리칸 이글의 매매 계획이 무산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이글이 보유한 소형 항공기들은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용 절감을 위한 AMR의 노력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해고되는 직원들은 이런 소형 항공기를 운항하던 승무원들입니다. 생방송 중 느닷없이 나타난 골프카트가 우승 소감 인터뷰를 하고 있는 풋볼 감독과 스텝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7일 저녁 알링턴 카우보이 스테디움에서 열린 고등학교 풋볼 게임 결승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윌리 아멘돌라 감독이 여러 스태프들과 사람들에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 갑자기 운전사가 없는 골프카트가 달려와 감독과 사람들을 밀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쓰러지고 아멘돌라 감독은 카트 안으로 넘어지면서 카트에 실려가는 꼴이 됐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고 카트를 멈추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채 운동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고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이 9년 가까이 계속된 이라크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리언 페네타 국방장관은 이라크를 전격 방문해 이라크 전쟁 종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뉴스입니다. 페네타 국방장관은 미군의 희생으로 이라크 역사에 새 장을 열게 됐다며 종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어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 깃발 하강을 마지막으로 이라크 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충격과 공포라는 작전명으로 지난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 전복을 위해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실패한 전쟁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9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이라크 국민과 4,500명이 넘는 미군 희생자를 남겼고 약 7조 7천억 달러 가까운 엄청난 전쟁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한때 17만 명에 달했던 미군 병력은 현재 4천여 명만이 남은 상태로 이들도 올 연말까지 철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프로테스터, 우리말로 시위자가 시사주간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뽑혔습니다. 타임은 시위자들이 올해 지구촌의 개혁과 민주화의 함성을 울려 퍼지게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타임은 이와 함께 빈라덴 사살작전을 지휘한 윌리엄 맥레이븐 미군 특수작전사령관, 중국의 인권운동가인 아이 웨이웨이,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비를 올해의 인물 차점자로 꼽았습니다. 논란이 된 인물에는 부자 증세를 주장한 투자가 워렌 버핏과 호랑이 엄마라는 책으로 강압식 자녀 교육을 강조한 중국계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 파티맘 논란으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케이시 앤소니가 뽑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올해의 인물로 예상했던 스티브 잡스 애플 CEO는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플로리다 공대 밴드부에서 구타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크게 다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마칭 밴드에 소속된 한 학생이 숙소 앞에 주차돼 있던 버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몇몇 학생들은 집단 구타를 당해 신장이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도 집단 구타로 한 여학생의 다리가 부러져 상급생 3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이 대학 밴드부에서는 혹독한 신고식을 비롯해 하급생에 대한 가혹 행위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학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밴드부가 슈퍼볼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공연하는 등 학교 명예를 높였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새해 첫 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올해엔 미국식 새해 맞이를 체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는 12월 31일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새 달라스의 시민광장이 된 AA 센터와 빅토리 파크에서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방불케 하는 뉴이어스 이브 파티가 열립니다. 라이브 음악이 울려 퍼지고 대형 전광판에는 새해 카운트다운이 표시됩니다. 주변의 레스토랑과 술집들은 밤샘 영업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에는 환상적인 불꽃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좀 더 화끈한 송년 파티를 원한다면 클럽이나 뮤직하우스에서 개최하는 파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달라스의 대표적인 뮤직클럽인 하우스 오브 블루스나 디벨름 지역에서는 밤새도록 음악과 함께하는 파티가 열립니다. 메들선 머스에서는 맥주 파티가, 아메리카스 플라자에서는 $50만 내면 밤새도록 즐길 수 있는 파티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 경기 관람도 하나의 전통입니다. 매년 12월 31일에는 텍사스 스테이디엄에서 카우보이스 풋볼 경기가 열리고 코튼볼 경기장에서도 유명한 대학 풋볼 경기가 열립니다. 경기 승패에 따라 송년 분위기가 달라지지만 홈팀이 이기기라도 하면 주변 일대의 음식점과 술집들은 축제 분위기로 뜨거워집니다. 달라스의 유명한 호텔들도 저마다 송년 파티를 마련하고 숙박 패키지를 내놓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프로페서 D를 초청해 뮤직 콘서트와 숙박권을 $330에 판매하는가 하면 게일로드 텍산 리조트에서는 70년대 스타일의 디스코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고급 리조트 더 포시즌스에서도 저녁 식사와 음악 콘서트, 숙박권을 $37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37년간 통치해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한국뉴스 시간에는 김정일 사망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 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1941년 김일성과 김정숙의 장남으로 출생한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됐습니다. 1980년 당대회에서 자신이 후계자임을 대회에 알린 김정일은 이때부터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하다가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232명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김정일의 시신을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하고 28일 평양에서 연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한미연합사의 요청에 전방 지역의 대북 정찰계 등을 증강하고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면서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김정일 사망 발표가 있기 전까지 한국 정부가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대북 정보 라인에 큰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일본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위안부 청구권 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요구했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꺼내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하면 주변국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정보 수집도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수뇌부도 북측이 예고한 특별방송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방개혁법안 처리 협조를 위해 국회에 있었고 정승조 합창의장도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전방부대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후계자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해 내부 권력 투쟁 등 혼란과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 지난해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올랐지만 권력 승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1983년생으로 올해 29에 불과할 뿐 아니라 김정일의 후광 속에서만 활동했을 뿐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당분간 후견 인격인 고모부 장성태 국방위 부위원장의 조력을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성택이 군부와 손잡고 새로운 지도자를 옹립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야심이 큰 것으로 알려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새로운 권력을 꿈꿀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신인 최저연봉으로 한화에 입단해 화제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접고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던 박찬호의 진정성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국 스포츠 연예뉴스입니다. 박찬호는 구단이 자신에게 위임했던 백지수표에 대해 예상된 연봉을 유소년 야구발전 금액으로 내놓고 자신은 신인 선수 최저연봉인 2,400만 원만을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단은 당초 박찬호에게 주려고 했던 확정치 연봉 4억 원과 옵션 2억 원을 합해 최대 6억 원 범위 내에서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한국 야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박찬호의 한국 야구 발전에 대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박찬호는 특별법을 통과시켜가며 국내 복귀한 데 대한 한화의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진정한 코리안 특급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탤런트 이지아가 알고 보니 재력가 집안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이지아의 할아버지 김순홍 씨는 서울 종로에서 비단상을 운영하며 일제강점기 때부터 갑부로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경기고의 전신인 제1고보이사,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1976년 서울 이화예술고등학교에 평창동 대지를 기부하며 유경사업에 전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아는 그동안 외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과거 행방이 묘연했지만 지난 4월 서태지와의 비밀 결혼과 이혼 공방이 밝혀지면서 그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가사 논란에 휩싸인 가수 알리가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범죄를 당했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알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곡 나영이와 관련해 사죄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3년 전 성폭력 범죄를 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번 가사 파문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알리는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을 느끼고 극단적인 생각도 했지만 나를 견디게 해준 건 음악이었다면서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나영이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흐린 날씨로 활동이 위축되셨다면 연말 휴가 기간에는 날씨 걱정 없이 나들이에 나서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뉴스코리아 신문이 한 주 휴가 나기 때문에 저희 뉴코라이브도 한 주 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1년 마지막 뉴코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